언제나 최고만을 고집해온 아메이 퀸. 아메이 퀸 TI로 다시 태어납니다. 압도적인 내부 식성과 내구성으로 의료기기 소재로도 사용되는 프리미엄 스테인리스 스틸 316 TI를 만나 아메이 퀸 TI로 또 한 번 앞서갑니다. 강인함 속 유려한 곡선미의 완벽한 조화. 아메이 퀸만의 헤리티지 디자인으로 완성된 아메이 퀸 TI. 아메이 퀸의 명성 그대로 재료의 풍미와 색감은 살리고 영양소는 그대로 지켜 보다 건강하고 맛있게, 통다중 구조로 열을 지켜 보다 빠르고 완성도 높게, 강화된 기준으로 보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요리를 완성합니다. 넘침 방지로 더 깔끔하게, 세심한 디테일로 더 편리하게, 요리하는 이에 맞게 더 섬세하게 요리의 과정까지 생각한 아메이 퀸 TI. 좋은 것에 만족하지 않는 아메이 퀸의 완벽주의. 언제나 그래왔듯 새로운 헤리티지를 만들어갑니다. 좋은 것에서 위대함으로 아메이 퀸 TI. 저 핀업 해야 되나 봐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인데. 네. 너무 많이 오셨네요. 자,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비 안 왔어요? 맞죠? 비 안 오면 집에 있어야 비 오면 집에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자, 강의를 시작해 볼 건데, 이제 주제가 맘 CEO인데, 이게 책 이름인데요. 혹시 이 책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계세요? 이거 절판됐고요. 한 10년도 넘게 된 책인 것 같은데, 제가 48세예요. 48세인데, 제가 30, 셋, 넷, 다섯, 하여튼 그 언저리쯤에 그 아이를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 전업을 하게 되면서 아이를 이렇게 혼자 육아하게 된 그 독박 육아를 하게 될 시점에 뭔가 육아를 하기 전에 책을 읽고 육아를 해야겠다 이렇게 싶어갖고 찾은 제목이 딱 멋지잖아요. 맘 CEO. 그래가지고 서점에 사서 읽었는데 제가 나중에 지금 최근에 책을 뒤적거리게 되었어요. 근데 와, 이거 다 아메이 얘기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메이와 관련은 없지만. 근데 엄마가, 가정의 CEO로서 뭐 비전 선언문을 막 쓰고, 사명을 갖고, 자식들에게 이런 엄마가 되겠다 목표를 외치고 막 이런 책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엄청 많이 뭔가 제가 이렇게 막 빼곡빼곡 저의 그걸 쓴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나 이때 좋은 엄마가 되려고 했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책의 제목을 맘시오를 정해봤는데 여기 폰 갖고 오면 안 되나요? 제가 이 책에 절판됐다고 했잖아요. 이 책에 앞에 그게 있어요. 그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갑자기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 책의 주제인데 잘 읽어보세요. 여기 자료를 안 만들어서 큰 꿈을 잉태하고 그 꿈을 키워가는 위대한 CEO들처럼 엄마가 가정의 CEO가 되어야 자녀들의 미래가 바뀐다. 공감하죠? 유능한 CEO로서 가정을 경영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 없이 아이와 남편과 가족의 미래가 위대해지기를 바라지 마라. 그러니까 엄마의 열정 없이 가정이 잘 될 거라고 바라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정작 가정의 소소한 일들은 모두 책임지면서도 가치관을 세우고 내일의 표대, 목표죠. 목표를 세우는 일에는 주춤했던 엄마들. 이제 엄마가 나설 차례다. 이런 책이에요. 거창하지 않아요? 네, 거창합니다. 접을게요. 반응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얘기, 이제 주제를 오늘 요거를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저는 이제 CEO로 살아가는 이제 앞으로 CEO로 살아가야 하고 CEO만 살아남는 이 인공지능의 시대에 이거를 이제 생각해 봤어요. 인공지능이라는 쓰나미가 이제 몰려오고 있는데 쓰나미라는 표현을 썼는데 진짜 이런 거죠. 뭐 인공지능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는 걸 쓰나미라고 말하잖아요. 갑자기 엄청 크게. 그래서 마치 대비할 시간도 없이 휩쓸고 지나가는 걸 우리가 쓰나미라고 하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100만 사용자까지 걸린 시간을 넷플릭스는 3.5년이 걸렸고 페이스북은 10개월이 걸렸고 인스타는 2.5개월이 걸렸는데 챗 GPT는 단 5일 만에 100만 사용자까지 갔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자료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챗 GPT 4 옴니가 나왔잖아요. 1, 2, 3 아이폰처럼 1, 2, 3, 4 이런 것처럼 1, 2, 3, 4 옴니 버전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런 눈 깜짝할 사이에 나는 GPT도 뭔지 모르겠는데 그거 뭐야 막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버전이 4까지 나와 있고 얘가 진짜 쓰나미처럼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냥 이 할아버지처럼 나는 모르겠다 피곤하다 이런 세상이 온들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하고 눈을 깍 감고 있어서는 이제 안 된다. 맥락을 보세요. 다 공유하는 거예요, 저하고. 그래서 가령 동영상에만 준비되어 있을 텐데 네, 볼까요? 아이패드에 와, 무섭다. 아이패드에 GPT-4 옴니가 깔려 있어요. 그러면 아이패드 화면을 보면서 내가 수학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야 이거 뭐야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Hello there. 그냥 볼까요? 예. I'm here with my son, and I'd love you to tutor him on this math 저분이 problem.
But don't give him the answer. You can ask 쌀만 questions and nudge him 세계에서 in the 가장 right 큰 direction. 온라인 But I really 교육 want to make 업체 sure 칸 he 아카데미의 understands it 창업자고요. himself. 그룹이 He's here 잘생긴 in the 친구 room so you can 아들인데 talk to him directly. 저 GPT-4 옴니한테 우리 아들한테 삼각함수를 좀 가르쳐 주는데 답을 알려주진 말고 네가 힌트를 줘가지고 우리 아들이 스스로 답을 하게 해라. 와, 라고 유출할 수 하는 있게. 거. 그리고 이제 제가 알았다고 이제 답을 하고 그리고는 그냥 이렇게 제일 긴 변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이 변이 제일 긴 것 같은데 아 거의 맞췄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과외 선생님이 된 과외 선생님처럼 네, 진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전에는 수학 문제를 질문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표현을 써가지고 입력창에 넣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루트 뭐 2분의 1 이런 거는 검색창에 입력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입력을 아예 안 하죠. 네. 그냥 아이패드 화면을 같이 보고 있으니까 네. 야 여기서 삼각함수에서 사인 값을 어떻게 구하는 거야? 뭐 무슨 변에서 무슨 변을 나누는 게 사인 값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면 얘가 이 화면을 같이 보고 있으니까 그냥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딱 이 동영상을 이렇게 풀 영상이 있긴 한데 요 부분을 딱 보고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 와 애들 학원 안 보내도 되겠다. 과외 선생님 필요 없고 아이패드 하나만 아이패드 하나만 사주면 거기다가 GPT-4 옴니를 깔아가지고 뭐 그게 부동산 공부면 부동산 공부, 뭐 한국 미술사 공부면 미술사 공부 모든 것을 그냥 패드 그 인공지능이 가르치는 시대가 된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에휴 그래도 선생님한테 직접 받아 개인 레슨을 받아야지 정확하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시절에는 우리가 명령어를 이렇게 키보드에 이렇게 입력해야 되는 건데 뭐 질문하려고 그러면 수학 공식도 어렵고 뭐도 어려우니까 이렇게 막 물어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냥 패드를 깔아놓고 이 내가 보고 있는 화면을 그 얘도 보고 있어. 그런 상태에서 그냥 말로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나한테 힌트만 줘. 답은 알려주지 말고 가이드만 해줘서 내가 풀게 해줘라고 딱 말하는 거죠. 그럼 딱 풀고 나면 이거는 조금 쉽고 요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걸로 문제를 내줘. 그러면 또 문제를 내고. 그럼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나한테 알아들 때까지 설명해줘. 이렇게 그냥 말을 선생님한테 하듯이 요구를 하면 얘가 계속 이렇게 설명해준다는 거. 삼각함수를 예를 들면 이해시킨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가 대수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에이트라는 책에선가 그때 이지성 작가의 책에 이렇게 나왔어요. 아이들이 앞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되잖아요. 근데 왜 인공지능으로 대체될까? 아이들이 인공지능 선생님은 사람 선생님은 내가 못 알아들은 것 같으면 짜증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또 똑같은 질문을 하면 한심하다는 눈으로 나를 그것도 모르냐 이런 눈으로 쳐다보면서 끓으면서 설명해 주는데 인공지능은 감정이 없으니까 계속 알아들 때까지 몇 번이고 100번이고 20번이고 나에게 설명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오히려 인공지능 선생님을 편애한다. 그리고 상담 코칭 상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뭐 우리 옛날에 그거 지금도 하는 거지 그 코끼리 나와가지고 금쪽이가 그 인공지능이잖아요. 그 코끼리가 인공지능이잖아요. 그 인공지능이 금쪽아 너는 뭐 어떤 엄마를 생각하면 어때? 그러면 애가 엄마한테는 말 못했던 걸 그 인공지능 그 코끼리한테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의식적으로 사람에게 얘기했을 때 청소년 상담, 그러니까 사람한테 얘기하는 건 언젠가 발설하게 돼 있어. 이 사람이 우리 엄마한테 얘기하면 어떡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인공지능은 발설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상담도 그다음에 뭔가 정보를 가르치는 것도 이런 영역이 다 이렇게 뛰어넘는다는 거죠. 저는 아들이 미술을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예술의 영역은 인간의 고유의 영역이니까 인공지능이 못 이렇게 범접하지 않을까? 어떻게 창작을 해 하는데 알고 계시지만 벌써 작곡도 하고 편집도 하고 무슨 그림도 그리고 엄청나게 이렇게 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뭐 디자인의 영역, 창의력인 이런 부분에서 인공지능이 대체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보이는 건 제시한 이유는
인공지능은 쓰나미처럼 우리 아주 가까이에 와 있고 이제 진짜 생계를 위협할 것이다. 그래서 뭔가 정보를 주는 선생님이라던가 막 이런 거 교수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원 선생님 뭔가 정보를 주는 모든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기자 같은 기사 쓰는 기자들 막 이런 걸 다 대체된다는 거죠. 판사, 변호사 이런 것들은 사실 법전을 다 외워가지고 판례를 외운 다음에 어떤 사례의 판례에 대해서 막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은 더 판례를 금방 외우겠죠. 지금 얘는 GPT-4 옴니는 지금 지구상에 나와 있는 책을 다 읽었대요. 출판된 책을 다 읽었대. 읽을 게 없대요.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뭐 더 똑똑해지고 더 정교해지고 우리 왜 알파고 옛날에 그거 바둑 그거 둔 거 있잖아요. 그거 진짜 한 번 이겼잖아요. 한 번 이긴 게 진짜 기적이었다라고 말하잖아요. 네. 이렇게 인공지능은 자기 스스로 계속 심오한 공부를 계속하는 그런 존재로 진화되고 왔다라는 거죠. 이게 막연한 미래가 아니고 곧이라는 거죠. 곧.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걸 한번 볼게요. 제가 이게 다음 넘어가면 바로 재생되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집중해 주세요. 바로 재생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가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지시를 할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 교육은 이제 큰일 났어요. 이걸로 보면 다 해석이 돼요. 한국 교육은 뭐죠? 문제가 주어지면 누가 더 빨리 푸는가의 게임이었죠. 문제가 주어지는 게 인풋이죠. 빨리 풀어내서 답을 내는 게 아웃풋이죠. 이제는 그런 교육은 망한 거야. 뭐만 살아남는 거야? 문제를 만드는 사람. 다시 로봇들이 눈을 깜빡깜빡하고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서가지고 저도 일 주세요. 깜빡깜빡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 로봇이랑 동급이고 로봇한테 밀린다는 거예요. 그 깜빡깜빡하고 있는 로봇한테 지시하는 사람.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로봇 사이에 껴있으면 그 인간은 대체돼요. 로봇에서 멀어져서 로봇 위에서 이걸 하라고 지시하고 인풋하는 인간만, 지시하는 인간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뭐라고 써있어요? CEO 디렉터만. 근데 자, 여기 나와 있었죠. 지시하는 인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비교를 어떻게 할까? 간호사를 예를 들어볼까요? 직업이 뭐 다양하겠지만 그냥 단적인 예로 나는 주사를 기가 막히게 잘 놓는 링거를 막 하나도 실수 안 하고 팍 한번 놓는 기술을 갖고 있는 간호사야. 예전에는 그게 엄청나게 쓸모 있는 일이었지만 이제 인공지능이 푹 혈관에 어디를 뚫든 푹 찌른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뭔가 정교한 작업과 뭔가 그런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로봇이 내 일을 대체할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 그냥 진짜 5년 10년 이내에 빠르게 대체되는 거죠. 우리가 스마트폰이 나오고 얼마 되지 않아서 진짜 전 국민이 다 애니팡을 하면서 카카오톡 게임을 하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거 하나도 이런데 아까 10만 사용자 그 걸리는 시간 제가 봤었잖아요. 진짜 엄청나게 빠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일이, 내 남편이 하는 일이, 내가 준비하는 일이, 내가 알아보려고 창업을 준비했었던 일이 인공지능에 대체될 수 있을까? 나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인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남편은 괜찮아. 지금 장사 잘 되고 있고 아유 손님이 줄을 서서 웨이팅이 장난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도 그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맞지 않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로봇 사이에 껴있으면 인간은 대체되는데 로봇에게 명령을 내리는 인간만이 살아남는다 그러면서 디렉터가 뭐예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감독이잖아요. 감독하는 사람, 명령을 내리는 사람, 그다음에 CEO, 로봇의 주인인 내가 이렇게 저렇게 명령을 내리는 사람만 살아남는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아메이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이든 앞으로 나올 마이 웰리스 랩도 사실은 이런 거죠. 인공지능이라는 마이 웰리스 랩이라고 하는 마이랩이라고 하는 어떤 그 앱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 고객이 있는 거죠. 내 친구가 있는 거죠. 아니면 뭐 소비자가 있는 거예요. 이 소비자의 건강검진 데이터를 입력하고 이 사람한테 필요한
이 사람을 분석해주고 내가 배워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네가 얘를 분석해주고 이 사람에 맞는 솔루션을 제안해줘. 디렉터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나의 파트너죠. 나의 동업자고 내 명령을 내리는 인공지능이 커서를 깜빡깜빡 껴고 그래 어떤 데이터를 누구 데이터 건강 데이터를 넣어주실 거예요 라고 대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돼? 내 역할은 내 주변 사람들을 이 인공지능 앞에 가도록 안내하기만 하면 되는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솔루션, 뭐 마이크로바이옴도 마찬가지잖아. 사실 뭐 인공지능은 아니지만 내가 그 똥을 다 분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6개를 나누어가지고 6주 동안 기다렸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접수만 시켰고 등록만 시켜주고 그 사람에게 6주 동안 솔루션을 기다리게 했고 거기서 나온 솔루션을 가지고 처방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규 주문을 하든 뭐 그건 알아서 할 일이고 그 해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아메이의 어떤 CEO와 디렉터의 정확한 역할이 인공지능과 만나면 진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메이가 시작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영상을 봤어요. 우리 딱 깔때기 아메이잖아요. 뭐를 봐도 아메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저장해 놨었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풀 영상인데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AI 시대에 어쨌든 인간은 살아남아야 되는데 인공지능의 어떤 그 하나의 부속품이 되느냐, 그 버튼을 켜고 끄고 이런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인공지능에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되느냐는 되게 중요하고 그 선택을 지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거. 근데 이제 이 인공지능도 또 미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지금 당장의 현실도 만만치 않은 거죠. 제가 신문 기사를 캡처했어요. 네, 인공지능 금감원이요. 금융권 인원이 감축이 본격화된다. 인공지능에게 이제 대체되니까 인원이 감축되는 사람 인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LG 엔솔, SK 온, 캐즘이 이제 일이 없는 거 뭐 이런 거죠. 장기화, 기류의 비상경영, 신공장 보류의 인력 감축하고 공장 세우는 거 보류했다. 왜? 일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불황 속 인력 감축, 게임사들, 이제 게임 IT 늘어나는 노조 뭐 소모품 아니야 뭐 이런 거고 어제 임금 협상 타결했는데 현대차 금속노조 총파업 생산차질 이거 7월 10일자예요. 지난달에 했나 봐요 제가. 그다음에 폭염 속 총파업 이래가지고 뭐 이게 어딘가 모르겠네. 하여튼 그렇고 그다음에 대만 미일과 반도체 전쟁 중이고 삼성전자 노조는 무기한 파업이다. 그리고 자영업 하는 사람들 냉면 김밥 등 서울 지역 외식비가 고공행진이다. 초복 앞둔 삼계탕은 17,000원이다. 그다음에 배달의 민족. 이게 배민에게 자영업 하잖아. 배민 많이 쓰잖아요. 그랬더니 배민이 수수료를 3%나 배달 수수료로 껑충 올린 거예요. 그래서 수수료 민족된 배민, 사장님들 절망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제 만만치 않은 현실 속에서 내가 몸으로 막 뭔가를 이제까지 해왔었던 것들, 내가 다니던 직장, 내가 하던 자영업 이런 모든 것들이 일거리도 없고 여러 가지 막 그런 불황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 만만치 않은 현실이다. 그래서 뭔가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요거 다시 한번 하나 기사 여기까지만 이제 우울해. 여기까지만 우울해. 네, 제 50세부터 이제 다시 10년을 준비해야 된다는데 이게 은퇴 곡선인데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 곡선이 기존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곡선인 거예요. 10대, 20대 이렇게 딱 준비해가지고 회색깔 진한 부분과 연한 부분이 있죠. 회색깔 진한 부분에 사람들이 이제 취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년 준비해서. 그러니까 20세부터 뭔가 대학 다니고 취직하고 뭐 준비를 해가지고 30세도 돈을 벌기 시작해서 쭉 피크를 찍다가 한 50대, 60대 되면은 벌어놓은 이렇게 수입이 만땅을 찍고 이렇게 최고를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내려와서 이제 은퇴하면서 이제 이렇게 돌아갈 것을 준비하는 시대. 근데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단봉 곡선이래. 낙타의 곡선이 봉우리가 하나다 해가지고 단봉 곡선이었던 거죠. 그런데 빨간색 점선을 보시면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50세를 기점으로 전 50세 한 번 피크 찍고 그 다음에 후 50세 또 한 번 피크 찍는 시대가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거. 예, 그래서 여기 읽어볼게요.
은퇴한 시니어 100명의 인생 궤적을 살펴보았는데 90명은 파란색 실선을, 그러니까 90%죠. 대부분은 파란색 실선을 단 10명만이, 10%만이 빨간색 점선을 따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연역하면 약 1할의 사람들이 기성의 통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 항로를 걷고 있는 셈이다. 파란색 실선이 우리가 아는 곡선, 빨간색 점선이 새로 그린 곡선이다. 20세부터 10년을 준비해 첫 번째 인생을 살고 그다음에 50세부터 다시 10년을 준비해서 두 번째 인생을 산다는 시나리오다. 60세를 기점으로 놓고 보면 두 곡선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자, 파란 곡선은 내리막을 걷기 시작하는 거고 빨간 곡선은 오르막이 시작되는 시점인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살고 싶으냐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이 몸뚱아리 가지고 100년을 살아야 되는데 진짜 맞잖아요. 100년을 이걸 살 건데 저는 48세니까 아직 한 반쯤 와 있는데 내가 만약에 단봉곡선을 살았다고 하면 앞으로 나는 이제 퇴직해야 되는데 이만큼 더 살아온 만큼 더 살아야 돼 생각하면 너무 암담한 거죠. 그런데 빨간색 곡선이라고 미리 예상을 해서 50세부터 다시 10년을 준비해서 수입에 다시 인생을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살면 어떨까요? 나중에 내 노후가 훨씬 다르잖아요. 60세부터 확연한 차이가 아닌데. 그래서 AI 시대에는 유형의 자산과 무형의 자산이 모두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 왜? 어차피 유형의 자산은 내 나이가 들면 노동력이나 내 모든 힘이나 이런 근력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 기억력과 뭔가 학습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형의 자산도 가지고 있되, 그게 유형의 자산이라고 하면 부동산,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건물 뭐 이런 거, 아니면 내가 따박따박 나오는 나의 월 소득. 그 다음에 무형의 자산을 준비해놔야 되는 거죠. 뭐 주식이든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코인이든. 근데 저는 무형의 자산으로서의 하나의 대안이 이제 아메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왜 아메이냐? 어차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소비자니까 무언가를 쓰면서 살아야 되는 소비자이기 때문에 그 쓰는 것을 나한테 쓰면 어떨까? 내 매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쓰면 어떨까? 생각하는 게 아메이니까 그쪽으로 이제 대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표정을 보아하니 그런 건 다 알고 여기에 앉아 계신 리더님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다행이지 않나요? 이 쌍봉곡선을 알고 준비하고 비 오는 와중에도 뚫고 여기에 와 앉아 있으니까요. 자, 저는 긴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인생을 살면서 얻은 깨달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는 저는 아메이를 만약에 제가 알아보지 않았다면 저는 수입의 속성은 하나밖에 없을 거라고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그게 그 남편이 주는 그 월급 통장이 임시 수입이라는 걸 까마득히 모르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시 수입과 고정 수입의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임시 수입은 이제 처음 온 사람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좀 하면, 그 직장인이나 이렇게 가르치는 일, 판사, 변호사, 의사, 자영업 하시는 이런 모든 내 몸의 하나를 써서 시간과 돈을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런 일을, 노동과 바꾸는 일을 임시 수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언젠가는 끝이 나고, 그리고 임시 수입은 10개를 해도 불안하다. 10개가 있어도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해요. 그럼 퇴근하고 5시에 퇴근해서 편의점에 알바를 합니다. 편의점에 5시간 알바를 해서 밤 10시가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대리운전을 떠요. 대리운전을 새벽 3시까지 뛰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옵니다. 그럼 잠을 안 자고 인형 누나를 붙여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아침에 일어나요. 그래도 해가지고 해봤자 하나, 둘, 셋, 4가지밖에 일을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벌었는데 코로나가 걸렸네? 그럼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게 임시 수입이에요. 10개가 있어도 불안하다. 근데 만약에 내가 고정 수입과 이런 일, 노동과는 무관한 소득을 준비했다면
특허를 20대 때부터 뭔가 하나 꽂혀갖고 자동 분리수거가 되는 뭔가 쓰레기통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에이 그냥 논이 뭐하나 그래갖고 얘를 특허 등록을 해놨네. 근데 그때는 빛을 발하지 못하는데 어느 누군가가 10년이 지난 어느 순간 이거를 사겠다는 기술을 사겠다는 회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팔리는 거죠. 팔리고 그게 팔릴 때마다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런 거고. 그다음에 건물주, 뭐 박지성. 뭐 이분 지금 운동 안 하잖아요. 그런데 금메달 따놓은 거 뭐 참참이 죽을 때까지 나오겠죠. 해리포터 작가들 뭐 이상민 이분을 제가 노는 이유는 이상민님 왜요 뭐 막 나왔었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빚을 졌는데 그거를 다 갚았잖아요. 근데 안 갚아도 되잖아요. 개인 파산 신청하면 되지 않아요? 뭘 어렵게 빚을 갚느라고 어렵게 고생을 해요? 맞지 않아요? 이거 녹화하는데 그런데 다 갚았다는 거 아닙니까? 왜 갚았을까요? 이분이 룰라 할 때 PT 프로듀서 이런 거 음원을 그 노래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누구한테 주고 누구한테 주는 곡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작권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그 저작권은 그 포기를 하면 내가 그 신용 그거를 빚 갚는 걸 포기하잖아. 그러면 내가 죽고서도 나오는 이 저작권이고 다 포기가 된대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그게 몇십억이 됐든 빚을 갚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후에 170년간 나온다 그랬나? 하여튼 엄청나게 나오는 게 저작권료 수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소득이 우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상민처럼 막 노래해가지고 막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고정 수입이 여자들은 하다못해 하루에도 숟가락 하나라도 사야 돼요. 맞지 않아요? 뭐라도 하나 사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늘 소비하는 DNA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쓰는 게 DNA야. 내 DNA가 아메이가 누가 파는 거래요? 아메이는 소비하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아메이는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를 선택한 이유가 나는 쓸 자신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아메이를 했거든요. 막 책을 뭐 교원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저한테 제일 잘 팔아요. 아마 제가 제일 저한테 팔면 잘 팔 거예요. 책 오면 책 다 사고 한 질 쫙 내리고 아이고 칸이 비었네. 그러면 딱 또 한 질 다 사놓고 뭐 하여튼 아메이를 하기 전에 저는 모든 것에 돈을 쓰고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제일 잘하는 취미이자 특기이자 나의 유일한 재능인 소비를 마음껏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니까 안 할 이유가 없어서 아메이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즐겁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업은 고정 수입. 예, 그래서 이 개념을 알아들었고 남편이 버는 게 언젠간 끝나겠네. 내 남편이 노동 수입이겠네. 그럼 나는 이 잘 쓰는 특기를 발휘해가지고 고정 수입을 준비해보자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임시 수입과 고정 수입을 알아들었고 아메이를 통해서 판권을 알아들었어요. 이거 강의에서 나왔었던 내용인데 제가 딱 정리했는데 그냥 읽을게요. 현대카드를 발급했다 치면 내가 현대카드 발급하는 일이에요. 업무. 그러면 한 건당 발급하면 만약에 3만 원을 준다면 3만 원을 준다. 한 건당 발급하면 그럼 내가 아는 사람 막 해가지고 100명을 가입시킨 거예요. 발급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건당 3만 원이니까 300만 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는 사람 100명 다 가입시켰는데 그 다음 달에 또 100명을 찾아다녀야 돼. 팔러 다녀야 돼. 아쉬운 소리 해야 돼.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있죠? 자, 그렇다면은 100명을 가입시켜 또 300만 원. 그러면 매달 계속 가입할 누군가를 찾아야 되는 거죠. 나의 역할은 현대카드사를 대신해서 회원을 모집해주는 모집책일 뿐이라는 거죠. 저는 구몬학습에서 그 회원을 모집하는 일을 했어요. 그 선생님들이 제가 관리하는 선생님이 1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럼 선생님들마다 한 100과목에서 뭐 300과목 내외로 회원을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의 역할은 그 선생님이 더 많은 과목을 이렇게 모집해 오기를 이렇게 컨트롤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죠. 그런데 저는 그게 제가 회사라고 생각했어요. 다 내 회원이라고 생각했어요. 알고 보니 나도 모집책이네? 그냥 하위 모집책이 아니라 좀 우두머리 모집책이네? 내 뒤에 진짜 회장이 있네? 구몬의 소유주가 있네? 녹화는 이런 거 보면 안 되는 건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근데 모집책이네를 생각을 한 거죠. 어차피 모집책이에요. 내 게 아니거든요. 퇴사하고 나면
아무리 애사심에 내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에요. 근데 아메이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아이고 답을 말했네. 이게 하여튼 아메이예요. 내가 발급한 현대카드에 한 건당이 아니라 사용 금액의 1%를 준다는 거죠. 만약에 네가 사용한 만큼 카드 금액 사용한 만큼 소비한 만큼의 1% 줄게. 3%가 아니고 1%를 줄게라고 한 거죠. 그러면 한 가정의 평균 카드값이 300만 원이라고 하면 300만 원 카드값 많아요, 적어요? 어떤 사람은 적고 어떤 사람은 많아요. 어떤 사람은 300보다 더 쓰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300만 원을 한다면 한 건당 3만 원의 수입을 받죠. 근데 얘와 얘의 차이점 뭐냐? 얘는 그 다음 달에도 100명을 가입해서 새로운 이유를 찾아야 돼. 100명을. 근데 얘는 가입시킨 그 사람이 쓰기만 하면 돼. 그런데 잘 생각해 볼게요. 카드를 발급을 받았어요. 에? 발급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뭐 포인트 혜택도 듣고 너 이거 현대카드 이렇게 쓰면 혜택이 있고 저렇게 쓰면 혜택이 있고 그래 발급 받았어요. 또 다음 달에 똑같은 현대카드를 발급 받나요? 안 받아요. 어차피 그걸로 자동이체 나갈 거 나가고 쓸 거 쓰고 한단 말이에요. 아메이 생각해 보세요. 가입을 시켰어요. 아메이 가입한다고 돈 주나요? 아메이 회원가입 100명 하면 한 건당 3만 원씩 300만 원 주겠습니다. 하는 거 아무것도 없죠. 가입할 때 돈 좀 줬으면 좋겠네. 맞죠? 근데 가입이 아니라 쓴 거에 대한 퍼센트를 줄게, 정해진 퍼센트를 줄게라는 거잖아요. 아메이는 맞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 가입을 시켰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가입만 하고 안 쓰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나도 모르게 나의 소비를 알리지 말라 해갖고 몰래 앱으로 밤 12시면 들어가가지고 한 뭐 몇십만씩 쓰는 거죠. 나도 몰라. 쓰라고 하지도 않았어. 제품도 말 안 했어. 근데 걔가 매달 써. 그러더니 걔가 자기 엄마한테 말해갖고 어떻게 가입도 시켰고 어떻게 또 쓰네?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 거 상상해 보세요. 카드값. 그러면 매달 300만 원인 거죠. 그게 대박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런 꿀 같은 기회를 회사는 절대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현대카드 사용금액의 모집책인 나에게 사용금액의 1%를 안 준다고요. 그거는 회사가 가져가는 거죠. 왜? 카드 회원은 회사 거고 나는 모집했던 거잖아요. 근데 아메이는 여기 가입한 회원 누가 가입시켰어요? 우리가 가입시켰죠? 내가 가입시켰고 이 회원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예요. 회사가 어떻게 하지 못해요. 아무리 잘못해도 회사가 어떻게 하지 못해요. 맞죠? 내 통장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그 사람 가입한 사람들이 쓴 금액을 카드 쓸 동안 계속 죽을 때까지 나한테 몇 프로를 준다면 사실 카드 요번 달에 한 300만 원어치 써줘. 이렇게 말하는 건 어렵죠. 쓰게 하는 건 어렵죠. 근데 안 쓰게 하는 것도 어려워요. 내 밑에 저기 누군가 회원이 나 이 줄에서 매출 하나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그랬는데 나도 모르는 누군가가 10만 점을 쓴 거야. 아씨 누가 썼어 10만 점. 안 써야 되는데 쓰게 하기보다 더 어려운 건 안 쓰게 하기가 더 어려워요. 이게 공감하지 않으세요? 무슨 말인지? 네. 내가 아무리 스폰서가 싫어도 안 쓸 수 없다는 거지. 가입한 이상.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주는 게 아메이다. 그걸 판권이라고 하죠. 판권. 내가 치약을 쓰면 치약의 판권이 나에게로. 내가 정수기를 쓰면 정수기의 판권이 나에게로. 써본 것을 경험을 전달하는 비즈니스. 네, 그래서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입시킨 회원 내 거고 그들의 평생 소비가 내 거. 쓰게 하기도 힘들지만 안 쓰게 하기도 힘들다. 이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거 왜 뜬금없게 이게 나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데
그 쌍봉곡선 그 얘기가 하다 이렇게 났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고 파이프라인우와 책을 제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읽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러면서 물통을 나르고 물통의 크기를 키울 것인가? 그거에 급급할 것인가? 근데 언젠가는 물통은 아무리 크게 키워도 낡고 어느샌가는 물이 줄줄 셀 것이고 이가 하나 빠질 것이고 손잡이가 뚝 떨어질 것이고 노후될 건데 맞지 않아요? 그러면 파이프란 수도꼭지만 틀면 내는 파이프란을 쫄쫄쫄 나오더라도 파이프란을 만들어 볼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 아메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인생의 파이프라인, 소비자 자산을 구축하는 수단 아메이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네. 이게 설명해야 돼가지고. 네. 소비자 구축하는 방법을 학습으로 이제 구축하는 거죠. 소비자를 어떻게 만들어? 그러면 모집책 팔러 다닐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사람, 어차피 우리는 사용 금액의 1%, 3%든 6%든 9%든 12%든 구구단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쓰게 하면 되는구나. 근데 그러면 내가 쓰지 말라고 그래도 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아, 이 애한테 치약이 왜 좋은지를 말해주면 되겠구나. 아메이 치약하고 타사 치약 저는 그게 딱 기억났던 것 같아요. 아메이 치약과 타사 치약을 비교하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아메이 치약은 사람의 미각 세포를 마비시키지 않는다. 혀에는 단맛, 쓴맛, 짠맛 이런 걸 내는 게 있는데 쓴맛을 내는 부분이 제일 영역이 많다는 거죠. 근데 다른 타사 치약은 미각 세포를 마비시키기 때문에 다 마비되니까 쓴맛으로 다 통일되게 맞는 거죠. 그래서 커피를 마시고 양치를 하면 양치를 하고 커피를 마시면 커피도 쓰고 사과를 먹으면 사과도 쓰고 다 쓰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아메이는 미각 세포를 마비시키지 않기 때문에 사과 먹고 양치하고 사과 먹어도 그 맛이 그대로 난다는 거죠. 그 얘기를 딱 들었는데 맞네. 그럼 나이가 들면 우리가 맨날 하루에 2번, 3번 하는 양치, 전 2번만 합니다. 그래서 2번, 3번 하는 양치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조금씩 1초라도 3분이라도 마비가 되면 그게 내가 나중에 할머니가 돼서는 어떨까? 매일매일 마비당던 것이 이렇게 되면 기능이 떨어져서 그래서 할머니들이 자꾸 음식이 짜지는구나. 미각세포를 잃어가지고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섭다. 나는 끝까지 맛있는 거를 맛있게 먹고 싶지. 미각세포가 마비돼가지고 다 쓴맛으로 느껴지긴 너무 싫을 것 같아. 소름이 쫙 돋으면서 치약은 죽을 때까지 써야겠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소비자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마치 상상해보니까 그러네. 할머니는 그 맛있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그 소비자가 학습이 됐죠. 학습이 됐으니까 내가 쓰지 말라 해도 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떨어지면. 자, 그래서 아메이는 이런 말이 있죠. 영어인데 제가 영어를 좀 learn it, teach it, teach others to teach it. 그래서 배우고 내가 먼저 학습이라는 기본은 배우고죠. 배우고 teach it, 누군가를 가르치고 다른 사람이 가르칠 수 있도록 또 가르친다. 이거를 계속 무한반복하는 게 아메이 비즈니스다. 그리고 결국은 아메이 비즈니스는 학습이다. 학습이다. 잘하는 방법은, 비즈니스를 잘하는 방법은 내가 정확한 개념 인지가 되고 정확한 개념 인지와 함께 저는 아메이를 하는 2가지 이유, 안 하는 2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선택하는 2가지 이유가 뭐냐면 하나는 안 하는 이유. 하나는 아메이를 몰라서. 2번째는 현실 점검이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나의 상황을 몰라서. 저는 아메이를 안 하는 이유는 딱 2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현실 점검은 됐어. 내가 상황이 미래에 준비해야 되지. 알아. 근데 나는 직장 다니는데 내가 사이드 잡으로 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가 노동과는 무관한 수입이 뭐가 있을까 찾다가 만약에 아메이를 몰라. 이런 거 하여튼 그런 다른 일을 하는 거죠. 다른 일. 어떤 거 많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아메이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현실 점검은 안 돼 있어. 남편이 잘 벌어오겠지. 잘 벌어오겠지. 근데 아메이를 정확하게 알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애용하잖아요. 아메이 제품 아니까 학습됐으니까. 그래서 제품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안 하는 이유. 그러니까 소비자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메이는 결국 2가지만 해결해 주면 된다는 거죠. 그 2가지 Q&A만 풀어주면 돼. 그 사람의 현실 점검을 시켜주고 이거 너의 대안이 아메이야. 그 아메이는 뭔데? 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개념을 잡아주면 저는
사업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용자가 많으면 추가 소득이에요. 그냥 플러스 알파의 소득. 근데 아까 치약처럼 그걸 알고 죽을 때까지 미각세포. 그래서 애용해야지라고 생각. 애용자가 많으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쓰는 사람이 많으면 연금 소득이 되는 거죠. 죽을 때까지 나오는 소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알고 진짜 신기했는데 감흥이. 네. 그래서 저는 그 애용자를 만들기가 우리가 연금 소득을 벌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나온 게 굿모닝이라고 생각해요. 치약, 칫솔, 샴푸, 수세미 쓰는 사람은 많죠. 쉽게 쓰죠. 장바구니 10만 원 쉽게 쓰잖아요. 그래도. 그런데 단백질 먹는 거 쉽습니까? 저는 감히 고백하건대 굿모닝 때 한 달 그 했잖아요. 미션 밴드. 그때 진짜 처음으로 30일 온전히 단백질 먹었어요. 좀 그런가요? 좀 너무 그런가? 예. 너무 솔직했나요?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고 먹기 싫으면 안 먹고 오늘 타놨는데 그게 귀찮고 이랬었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이걸 사진을 찍고 해야 되니까 먹게 됐다는 거죠. 근데 단백질을 먹을 정도의 소비자는 애용자라고 보는 거죠. 단백질까지 갈 정도면. 근데 유산균까지 같이 먹는다? 그러면 진짜 애용자죠. 그 애용자를 많이 모으는 게 그게 굿모닝. 즉 연금소득이 된다라는 거고. 러니 티치 이거 얘기할게요. 아메이는 1차 보너스, 2차 보너스, 3차 보너스에 이렇게 걸쳐 나눠줘요. 캐시백을 나눠주는데 우리는 대부분 1차 보너스의 끝도 가지 못하고 사업을 포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메이 돈 안 되더라. 열심히 밤낮으로 미팅장 다녔는데 돈 안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실질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학습 단계에서 그치다가 사업을 포기한 거죠. 그런데 1차 보너스는 한마디로 말해서 러닛이에요. 러닛. 그런데 누가 배우는 과정에서 돈을 줍니까? 나 커피숍 하나 오픈하려고 바리스타 자격증 딸 건데 커피숍 매출하면은 한 엄청난 매출이 일어날 거니까 내가 자격증 따는 동안 저에게 6개월 동안 월 300씩 따박따박 주세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죠. 배우는 동안 돈을 주는 건 없어요. 그런데 아메이는 1차 보너스 정도까지는 배우는 구간이라 학습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배우고 2차 보너스 누군가를 가르쳐서 그가 온전히 배워낼 때까지 1000만 점을 해낼 때까지 만들면 그게 티치 이시겠죠. 결과적으로 1차, 2차, 3차 보너스로 따지고 본다면. 그러면 3차 보너스는 뭐냐? 3차 보너스 여기 MD 보너스라는 게 있어요. 먼슬리 뎁스인데 내가 전달한 사람이 내가 티치 탄 사람, 내가 가르친 사람이 또 아덜스 티치 탈 때까지 내가 또 티치 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단계가 될 때까지 내가 또 가르치는 거라고요. 그게 MD 보너스잖아요. 나 그 얘기를 왜 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어쨌든 소비자 자산은 그렇게 해서 무한대로 구축하게 만드는 수단이 아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실제 제 거예요. 크게 보고 멀리 보자. 아메이를 너무 1차 보너스에만 국한되게 보지 말고 그 다음을 보자. 2차, 3차를 보자. 이거 아시죠? 색깔. 그거 각자 로스 그거 들어가면은 어디에 색깔 이렇게 나오는 거 나와 있잖아요. 돈 받는 거. 그러면 저는 1차 보너스가 많을 것 같지만 사실 1차는 6%밖에 되지 않아요. 1차는 6%예요. 그 21% 엄청 돈이 많아 보이죠? 그거 진짜 많이 받아야 500일걸요? 그거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2차는 저는 티치 구간이 많네요. 누군가가 1000만 점을 하도록 가르친 거죠. 그래서 6네그가 1000만 점을 하면 다음, 그런 거죠. 2차 보너스를 받는 거죠. 한 애가 1000만 점 할 때마다 100만 원. 또 두 번째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하니까 600만 원 정도 되겠죠, 대충. 뭐 실제로 따져보세요. 그러면 이게 누군가를 티치하는 구간인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3차 보너스가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리더십 2차 보너스가 70%를 차지해요. 3차는 뭐 5%, 8%, 뭐 MD 보너스 여기 있네요. 쬐끄만 거. 11%이 정도. 그런데 그 뒤에 있는 큰 리더들은 어떤 게 많아요? 3차. 진짜 연금소득은 3차. 뒤에 있는 리더님들이 누가 몇만 점 썼다, 얼마 썼다, 뭐 이런 거 알까요? 모를 것 같은데요. 네.
뭐였죠. 그래서 이걸 보면 정확하게 깨달아요. 아, 판매하는 것. 말하면 후원수당이죠. 아, 판매에서 하는 일은 그 일자 보너스는 되게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구나. 그래서 아메이는 판매도 아니고 영업도 아니고, 물론 판매 영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그 장벽에 가로막혀서 넘어가지 못하는데 판매 아니고 영업 아니다. 뭐다? 가르치는 일이다. 교육 사업이다. 그게 온전히 이해가 되는 순간 리더님들의 표정과 말투와 이런 모든 것에 당당함이 딱 어깨가 펼쳐질 것이고, 그래, 내가 지조차고 가르치는 거지 나조차고 가르치냐. 물론 나조차고 가르치지만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는 거겠죠. 비즈니스를 그래서 잘 봐야 되고, 나부터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나부터 아메이 제품을 철저히 애용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돼야 된다. 그 콘크리트 지지층은 어떤 거예요? 콘크리트 지지층. 단단해가지고 아메이가 기차 바퀴가 세모라도 믿는 거. 아메이에 뭐가 무슨 성분이 들어갔대. 이산화규소가 아메이 아세로라 C에 들어가 있대. 그러면 이산화규소 찝찝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산화규소는 호흡으로 들어가는 것만 인체에 해를 끼치는 거지, 먹는 음식을 통해서 들어가는 건 괜찮다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들어간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콘크리트 지지층이에요. 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콘크리트 지지층입니까? 지지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이 15분 정도 남았는데 거의 다 끝나가요. 저는 근데 시간 안에 끝낼 거예요. 아메이 사업가가 되기로 결정한 이유는 이 수단 하나만, 아메이만 해내면, 저는 그게 아메이 다이아몬드였고, 내 인생의 숙제. 아이들은 숙제가 공부예요. 그런데 어른들의 숙제는 돈 버는 거더라고요. 돈 버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 인생의 숙제를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돈을 쫓아다니면서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놔야겠구나. 내가 그물을 짜서, 촘촘한 그물을 짜서, 처음에는 그물이 요만큼밖에 안 돼가지고 얼기설기 해가지고 자꾸 물고기가 빠져나가. 그러니까 막 새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물을 친다고 쳤는데, 근데 그물을 내가 조금 더 짠짠하게 짱짱하게 매일매일 조금씩 짜가지고 그물을 쫙 짱짱하게 짜면 물고기가 어느 날인가 딱 들어올 길목에 딱 지키고 있을 때 물고기가 안 새 나가는 거죠. 그게 전 촘촘한 네트워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촘촘한 네트워크를 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냥 단순히 월 한 100만 원, 200만 원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던 일이 그냥 추가 소득, 그냥 돈벌이, 그런 수단, 캐시백 100만 원, 뭐 이런 거, 브론즈 빌더 뭐 이런 걸로 생각했었던 나의 아메이가 어느 순간엔가 그물이 촘촘해지고 나니까 안전한 자산이 됐고, 노 라이프스타일, 다이아몬드 되면 한 1년에 최소 2번은 여행 가던데요. 그런 거 라이프스타일. 주변에 1년 2번 여행 가, 그리고 일주일 풀로 여행 간 사람 아무리 잘 살고 돈 많이 벌어도 잘 없어요. 왜? 돈은 많아도 시간을 못 내기 때문에. 뭐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다음에 상속, 자식에게 내 번호를 물려줄 수 있는 거. 내 죽어서도 상속되는 거. 이런 4가지 모든 것이 이 아우디 마크처럼 연결되어 있는 비즈니스가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해봤는데, 적어도 제가 찾은 거는 이게 다 아메이였어요. 그래서 자본주의 세상에서, 자본주의는 뭐예요? 돈이 주가 되는 세상에서 내가 가진 수단으로는 평생 누군가에게 모집책이 되고 고용된 노동자가 될 뿐, 내가 주주가 될 수, 자본주의의 제일 최대는 주주잖아요. 주주가 될 수 없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메이를 선택했죠. 우리 다 그런 거잖아요. 뭐 맞잖아요. 당장에 뭐 캐시백 얼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수입의 속성을 멀리 내다보고 지금 당장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언젠가는 이 사람도 알아듣게 될 거야. 그런 믿음으로 누군가에게 계속 끊임없는 신뢰를 주고 팔로우업이라는 걸 하고 끌어당기고 이렇게 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모두 잘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를 도와주는
나를 도와준 누군가가 있다는 거고, 이 강의장에 에어컨이 틀어져 있고 저 같은 부산에서 아주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강사가 하나 와서 나 대신 설명해주고 있어. 그러면 나의 역할은 누군가를 여기다 앉히면 되는 역할만 하면 되는 거야. 얼마나 좋아. 이걸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시스템이 없다면 왜 웃으세요? 근데 시스템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사람이 청주에 있으면 청주로 가야 되고 서울에 있으면 쫓아다녀서 설명해줘야 되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걔가 들어봤는데 그때는 할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찾아가고 이렇게 할 거예요? 시스템에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그룹 패밀리 스폰서에 있다. 저는 비전은 누구나 본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추가 소득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비전은 강의 10번만 들으면 다 봐요. 아메이 좋은 거 다 알지. 앞으로 필요하다는 거 다 알지. 그런데 난 못해. 이렇게 생각한 자신이 없어. 뭐 이런 거죠. 근데 자신감은 그의 문제가 아니라 스폰서의 영역이라는 걸 모르는 거지. 그래서 그 스폰서 영역이라는 걸 알 때까지 학습시켜야 돼요. 그럼 어찌됐든 비전을 봤는데 사업을 성장시키는 구간에 딱 가로막히는 거죠. 마치 그 교도소의 담벼락에 딱 끝에 서 있는 거죠. 저걸 넘어가야 되는데 내가 비전은 봤는데 저거 너무너무 높다. 사람들의 편견, 뭐 고정관념, 그런 거 왜 하니? 라는 생각이 너무 벽이 높은 거예요. 저걸 내가 뛰어넘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스폰서가 저 절벽 위에서, 담벼락 위에서 긴 동아줄을 내려가지고 리더님 포기하지 마세요 하고 잡아당기고 있는 거죠. 그게 저는 그룹 패밀리 스폰서라고 생각. 같이 가자, 태우러 갈게. 뭐 이런 거 있죠. 세 번째 이유는 이런 거. 뭐 천국의 계단은 아니지만 성공의 계단. 성공의 계단을 8단계 이글드림 석세스 코스를 수료하면 내가 통과하고 내 파트너를 잡아당겨 통과하게 하고 파트너의 파트너가 통과하고 그 파트너의 그 파트너가 통과하고 그 파트너의 그 파트너 통과하고 그거를 한 10년을 반복해 봅시다. 그러면 1000만 점은 굴러가고 정말 어느 하나 안 쓰게 못한다는 거죠. 다 쓸 거예요. 크고 작으면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요거 아메이가 그러니까 엄청 바뀌었는데 결론이에요. 이 아메이는 다 요거 알죠? 이런 아메이 생필품 네트워크 비즈니스에서 온라인이 전환되면서 우리가 아메이 리더들이 너무 스마트해진 거예요. 저는 아메이 하면서 처음 줌을 사용했습니다. 라방도 처음 해봤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너무 스마트해지면서 이게 다룰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시점에 그런 스마트해진 우리에게 인공지능이 올 거예요. 이미 온 것도 있고요. 그게 마이크로바이옴, 마이 웰리스 랩, 이제 오픈할 마이 웰리스 랩, 그 다음에 뭐 이런 그로잉 랩 같은 그런 것들이죠. 그로잉 랩도 뼈 사진을 우리가 볼 수 압니까? 그 인공지능이 다 봐주는 거잖아요. 그 다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그 인공지능에 기반한 바이오 플랫폼이 이제 시작되었다. 그래서 인공지능 결론이 여기 있어요. 인공지능이 나의 사업 파트너가 되고 인공지능에게 명령을 내가 내리는 디렉터가 되는 비즈니스. 그런데 명령을 내리는 디렉터가 되려면 알아야 명령을 내리죠. 알아야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알려고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메이는 이렇다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끝낼 거예요. 이제 5분, 8시 반까지 하는 거 맞죠?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3개월을 6, 7, 8월 3개월을 집중했어요. 회원가입을 하고 3개월 동안 아시는 분 많이 아실 거예요. 3개월 동안 그냥 주변에게 엄청 아메이를 알리고 다녔고요. 제가 그때 사업 설명도 할 줄 몰랐고 뭐 잘 몰랐어요. 근데 내가 쓰는 거는만 자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봐요. 9%, 12%, 15%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막 썼어요. 쓰고 나서 그냥 미팅에 연결시키는 일밖에 할 수 없었어요. 저 3개월 동안. 그러고 나서 2017년이 딱 시작이 되니까 두 줄이 1000만 점을 한 거예요. 저는 이때 SOP 이런 거 없었어가지고 그 디톡스 다이어트 뭐 이런 걸로 가지고 큰 아이템으로 가지고 1000만 점을 했어요. 9월 10일에 1000만 점이 했던 생각이 나요. 딱 1000만 점을 9월 10일에 찍은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 전화했죠. 스폰서님 저 1000만 점 했어요. 막 이랬더니 잘했다 이러면서 큐사파이어도 있고 루비도 있고 해서 큐사파이어도 있는 그게 뭔데요? 했는데 예스 했어요.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했죠. 그래서 큐사파가 되고
쭉 스트레이트한데 이 중간 과정에 나를 안내하는 그 아까 성공의 그 천국의 계단이 아니라 성공의 계단인 그 어느 순간 시점에 사파이어 스쿨이라는 게 있었어요. 모르고 들어갔어요. 이게 뭔지 모르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끝나고 나 동굴로 막 서고 하고 뭐 외치고 뭐 종이를 들고 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뭐를 내는 거지?라고 했더니 숙제를 안 내면 탈락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숙제가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숙제를 하려고 엄청 힘썼던 이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고사파 스쿨 때 다 했어요. 다 배웠어요. 일도 배우고 일의 양도 채웠고 뭘 해야 되는지도 배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마인드를 배웠어요. 아 해내야 되는 거구나. 어떤 과제 앞에서 핑계를 대면 안 되는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마인드와의 싸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성취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고 이게 이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게 제 그림이에요. 근데 성장했는데 아까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라고 불러줘가지고 제가 너무 그랬습니다. 네, 픽업할게요. 네, 비전 보너스도 받아야지. 네, 그래서 5년 정도 했더니 토탈 받은 게 한 6억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초반에 에메랄드 요 시점에서 연봉 5천 정도였어요. 왜냐면 그때는 제가 첫 가입하고 얼마 안 됐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왜 받았는지 난 아직까지 수익 구조를 계산을 못 해요. 그런데 어찌 됐든 연봉 5천이었거든요. 근데 나는 1억만큼 시간을 쓴 것 같은데 나는 1억만큼 노력한 것 같은데 억울해.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밖에 안 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진짜 솔직히.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고사파 스쿨 기간에 막 했었던 그런 것들이 나에게 몸에 이렇게 막 체득이 된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체득이 돼서 똑같은 에메랄드라고 하더라도 7천, 8천, 똑같은 에메랄드라고 하더라도 8천, 9천. 근데 이 세 번째 에메랄드에서는 어떤 에메랄드가 되었냐면 아 이제 세 레그는 단단하게 굴렸으니 나머지 세 레그를 똑같이 한 번 더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에메랄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 해에 다이아몬드를 성취했고 그 세 레그를 단단히 만들어 본 그 경험으로 세 레그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6레그가 단단하게 굴러가게 된 게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성취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 한 거예요. 제가 이거를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통장에 돈 들어온 걸 다 계산해가지고 볼 줄 몰라가지고 내가 보니까 성취 보고서에 다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렇게 다이아몬드 성취했고 이거는 이제 우리 아들인데 마무리예요. 이게 이제 중국 돈을 받고 좋아라는 우리 아들인데 고3이고 대안학교 다니고 있고 이제 북경의 중앙미술학원이라고 하는 그런 대학에 이제 예과에 1월에 들어가요. 예과에 들어가는데 위에 게 선배가 그린 그림이고 학교 선배 밑에가 이제 졸업생 선배가 그린 거 밑에가 이제 우리 애가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이게 벽을 삥 둘러서 다 있어요. 그 벽을 완성을 하면 우리 애는 입학하게 돼요. 예, 입학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저는 아메이도 이런 거 같아요. 아메이도 이런 거 같거든요. 이 그림을 왜 넣냐면 어찌 보면 다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점점 나는 편하지 않지만 나의 실력은 쌓이고 있고 나의 네트워크는 똑같아 보이지만 저 그림 다 똑같아 보이죠? 단단해지고 있고 나는 조금씩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고 나는 프로가 돼가고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 이것도 우리 애가 그린 건데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우리는 아메이 수단을 통해서 내 집안도 경영하고 나 자신의 삶도 경영하고 내 네트워크, 내 소비자 네트워크도 조그만 거지만 경영할 수 있는 맘 CEO가 됩시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